자, 이번에는 이제 구성을 넘어서 이제 전략입니다. 핵심 전략을 뭘로 가져갈 거냐. 자, 상위권 아이들은 아까 제가 선행을 하라고 그랬죠. 선행이라고 했을 때 수학은요, 1년 정도 이상을 얘기합니다. 이때 핵심적인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답 노트예요. 오답 노트. 여름방학을 기회로 삼아서 오답 노트 만드는 것을 습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위권 아이들은요, 수학 연습장 쓰는 것까지는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오답 노트 작성하는 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는 선행을 하면서 거기서 풀었던 문제들 중 어려운 거, 틀렸던 거, 맞았는데 찍어서 맞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오답 노트를 꼭 만들어 봐라 라는 거를 꼭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영어는요. 아까 제가 다른 중위권이나 이제 하위권은 영어는 문법 하셔야 된다, 중위권은 하위권은 영어 단어 하셔라고 했는데 상위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상위권 아이들은요, 구문독해 형태의 영어 공부를 추천드립니다. 구문독해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실전 문제를 풀고 거기서 틀린 문제만 문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뭐 부사어, 그 다음에 주절과 종속절, 이런 것들의 관계, 이런 거를 분석하면서 공부하는 게 구문 분석입니다. 그런 형태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풀어보는 형태로 공부를 하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도 예비고일 수준의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어요. 중3이라 그러면 그냥 고1 거 푸시면 되고요. 고1이라 그러면 고2, 고3 거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형태의 독해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방학이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 되니까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국어 공부는요,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게 고전 문학입니다. 고전 문학이랑 그 다음에 국어 문법이에요. 이게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보충하는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좀 풀어보게끔 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영어랑 비슷한데 모의고사 형태로 좀 푸시면 됩니다. 뭐 보통 저희가 뭐 매산비나 매산문처럼 하루에 뭐 3지문씩 이렇게 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긴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실전 문제들을 푸는 형태로 국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은 4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해야 될 거는 물리랑 화학입니다. 나 물리랑 화학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되고요. 생물이랑 지구과학은 방학 때 미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고 그냥 암기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시험 때 가서 암기하시면 되고요. 내용을 이해하고 생각해야 될 단어는 이 물리랑 화학입니다. 그래서 물리와 화학 단어는 방학을 이용해서 공부하셔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중위권 학생들의 전략입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일단 수학은요, 다음 학기 현행입니다. 다음 학기. 한 학기 거 하시는 거예요. 이 한 학기 거 할 때 방학 때면 한 2회독에서 3회독 정도 할 수 있어요. 기본서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수준 낮은 문제집 한 권, 그리고 좀 더 한다 그러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집. 이렇게 해서 한 2권에서 3권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분량을 한 번 다 나갔다고 해서 선행 쪽으로 나가지 마세요. 다음 학년 걸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음 학기 걸로 여러 번 반복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중위권 정도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수학 풀이 연습장 쓰는 습관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중위권 있는 아이들이 문제집에다가 그냥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풀이 과정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연습이 안 돼 있던 아이들은 풀이하다가 이제 까먹거나 암산이 안 돼서 다른 식으로 쓴다거나 그 다음에 계산착오가 생긴다거나 이런 식의 오류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풀이 연습장 쓰는 습관을 꼭 들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는요.
영문법을 꼭 반드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문법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영문법을 꼭 해주시고요. 그 영문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죠. 처음에는 직접 선생님을 통해서 과외나 학원을 통해서 배우는 게 하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인강이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교재를 가지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그 문제집부터 말씀드리면, 문제집은 적어도 문법을 그래도 누구한테 한번 배웠던 아이들인 경우에만 시도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절대 문제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강은요.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이라던가 집요함, 그런 것들이 좀 괜찮은 아이들, 좀 성실성이 있는 아이들이면 인강으로 공부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 아이를 딱 봤을 때는 정말 5분도 채 앉아있기 힘들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자꾸 딴짓한다. 그러면 절대 인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가까운 곳에 가서 이제 뭐 특강이라던가 이런 걸로 좀 확인을 하시고 그 클래스에 들어가서 이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강 그러면은 그냥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막 프리패스 같은 거 막 사잖아요. 1년치 막 구독하고 말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의 그 특징을 꼭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실하고 집중력 있고 집요함 있고 막 이러면 인강으로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인강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영어의 영단어입니다. 영단어는 중학생 같은 경우는 총 알아야 될 영단어가 몇 개냐면 초등학교 단어까지 합했을 때 1250개예요. 초등학교에서 알아야 될 거는 한 500개고요. 중학교 수준에서 알아야 될 거는 플러스 750개 합해서 1250개만 아시면 돼요. 1250개. 1250개면 이미 뭐 초등학교 거는 안다 치고 750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750개. 하루에 50개씩 외우면 15일이면 끝납니다. 그쵸? 예. 한 달이면은 두 번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중학교, 적어도 중학생이라면 중학교 거는 그렇게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몇 개까지 알아야 되냐? 고등학교는 여기다가 1000개를 좀 더 더해서 한 2500개 정도까지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영단어, 자기 수준에 맞는 영단어를 공부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위에 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 꼭 읽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학기 거 해서 교과서 일단 읽으시고요. 교과서를 다 읽었다. 그러면 그때 자습서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자습서를 먼저 하고 교과서를 하는데 순서를 바꾸면 그건 절대 안 돼요. 교과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교과서. 자, 마지막입니다. 하위권은요, 일단, 아까 제가 어휘력 말씀드렸잖아요. 국어 어휘력, 국어 단어의 뜻, 그 다음에 한자어 풀이, 요런 것들이 잘 설명되어 있는 교재로 한 권을 가지고 2회독 해도 되고, 뭐 3회독 해도 돼요. 그걸로만, 그 책으로만 계속 반복하게끔 공부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영단어에만 집중하세요. 문법, 듣기, 독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영단어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중학교에선 750개만 외우면 된다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것도 몰라요? 그러면 500개.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2학기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은요. 이전 학년 거라던가 학기 거 후행하는 건데 특히 1학기 거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1학기는 수화 연산,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함수와 그래프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가면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요 앞에 1학기 거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상위권 아이들이 공부할 때 저희가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느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듀플렉스에서는요 챔프 학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5단계가 있죠. 이해, 사고, 정리, 암기,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의 순서가 가게 돼요. 그럴 때 상위권 아이들은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 우리 아이들이 선행을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들을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공부할 때는 이해와 사고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학 공부할 때 이 개념이 왜 그런지 앞의 개념과 뒤의 개념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와 사고 파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와 국어에서는 실전 문제들 풀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
이렇게 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력, 여기에는 오답 노트도 있어요. 오답 노트, 수학의 오답 노트. 그래서 이 세 단계에 집중하는 학습법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위권 아이들은요. 그렇죠. 이해와 사고가 바탕이에요. 이해와 사고는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사고를 바탕으로 이 아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정리를 해야 돼요. 교과서를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그죠? 현행 공부하면서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학 풀이 연습장을 풀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중위권 아이들은 이 5단계 중에 이 3단계, 이해와 사고, 그리고 정리 단계, 여기가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하위권 아이들은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이해와 사고는 기본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뜻이 뭔지, 이 아이들은 더더욱이 이 이해와 사고에 좀 더 많이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아는 거, 이게 이해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하는 게 사고예요. 그래서 이해와 사고에다가 영어 단어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휘력 암기해야 되니까 암기, 이 부분, 이 세 부분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부터 그 다음에 좀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려는 우리 귀염둥이 아이들까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름방학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고요. 공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상중하 학생들의 점수대 제가 구분 지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중하별로 여름방학의 학습 목적은 각각 다르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부의 시간에 따른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과목별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가 에듀플렉스 썸머스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가 여름방학 사용설명서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에듀플렉스 고객이신 분들은 아마 여름방학이 되면 우리 매니저님들이 이런 상담들을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사용설명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이래서 좋다. 무엇을 시켜야 될까? 그 다음에 여름방학 실패 공식, 성공 공식 이런 것들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번 여름방학을 잘 보내기 위한 그런 컨텐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하루에 12시간에서 한 14시간, 요거는 지점마다 조금 상황마다 좀 다른데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학습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터디 카페라던가 이런 데 가서 혼자 공부해라 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하루나 이틀은 하겠죠. 약간은 강제성이 있고 규율과 규칙이 있는 공간, 그런 공간에서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실천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여름방학 정말 잘 보내고 싶으시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근데 여름방학이 다가오면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아이들을 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에듀플렉스에 맡겨주시면 그런 고민들 많이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에듀플렉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